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 이기로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안이 나왔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장은 이 재편안에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와 관계된 새 회사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캣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사업구조 재편안 발표 이후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극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주주들도 이번 사업 재편이 본인들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좀 헷갈려하는 모습이죠. 증권가에서도 평이 좀 엇갈립니다. 이 사업구조 재편을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도 있고요. 다소 중립적으로 보는 리포트도 있죠. 저희는 그 가운데서도 유독 눈에 띄는 리포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분할합병 오해 마세요. 좋은 겁니다. 라는 리포트입니다. 두산의 사업구조 재편에 대해서 특정 애널리스트가 이거 좋은 거니까 주주들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리포트를 비롯해서 증권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유불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최근 이번 두산의 사업구조 재편에 에너빌리티가 약한 고리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온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을 간단히 설명하면요. 우선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사업부문하고 투자부문으로 분할을 합니다. 이 사업부문은 에너빌리티가 가진 기존 사업을 다 가져가게 되고요. 대신 이 투자 부문에는 에너빌리티의 계열 회사였던 밥캣의 지분만 여기에 넘기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또 다른 회사인 로보틱스가 이 에너빌리티의 투자 부문을 흡수 합병하고요. 이후에 로보틱스는 자회사가 된 밥캣 투자 부문이 합병이 되면서 밥캣은 자회사가 되는 거죠. 이 밥캣과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 자회사로 만들게 되죠.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우측 상단에 띄울 이슈체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사업구조 재편을 에너빌리티 주주의 입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주가 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가졌다고 해보면요. 이 주주는 이번 두산의 사업 개편에 따른 분할합병에 따라서 에너빌리티 사업부문, 그러니까 존속회사죠. 이 존속회사 주식 75.3주, 그리고 로보틱스의 주식 3.15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리포트를 쓴 메리츠증권의 문경원 연구원은요. 에너빌리티 분할합병이 에너빌리티 주주들에게 이득이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존속회사인 에너빌리티 사업부문 주식 75.3주에 이제 합병으로 새롭게 받는 로보틱스 주식이 있죠. 3.15주 이걸 더하면은 그냥 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들고 있는 것보다 이득이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앞서 말했듯 이번 분할합병에 따라서 에너빌리티 주주가 갖는 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빌리티 사업부문 주식 75.3주 그리고 로보틱스 주식 3.15주가 되는 거죠. 리포트는 이 각각의 주식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는데요. 먼저 사업부문 75.3주부터 살펴볼게요. 이 리포트에서 에너빌리티의 기준 주가는 지난 12일 종가 기준으로 29,900원이 됐는데요. 리포트는 분할 이후 에너빌리티 사업 부문의 주당 가치를 29,900원이 아니라 여기에 17.6%를 할증한 24,600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빌리티 사업 부문 주식 75.3주의 가치는 이 75.3주 곱하기 24,600원인 약 185만 2천원으로 본 거죠. 그러면 리포트에서 왜 이 17.6%를 할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1,00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1,000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이 A라는 사업회사의 가치 900, 그리고 B라는 사업회사의 가치 100이 합쳐져서 이 1,000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식수가 100주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주당 가치는 시가총액 1,000 나누기 주식수 100, 그러니까는 주당 가치는 10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B라는 회사를 분할을 해서 신설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분할할 때는 사업 가치만 기준으로 놓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00대 100이니까 9대 1로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순자산 기준으로 A의 순자산이 75 그리고 B의 순자산이 25다라고 하면은 분할 비율은 이 75대 2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식수도 당연히 이 A는 75주 그리고 B는 25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A하고 B의 각자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 A의 경우 먼저 볼게요. 주식이 75주라고 했죠. 근데 900이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주당 가치는 12가 됩니다.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주식수는 25주인데 근데 그 가치가 1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당 가치는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할 이후의 B의 경우에는 가치가 100으로 낮은데 주식수는 25로 많으니까 그만큼 주가 흐름이 안 좋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A의 경우에는 가치는 900으로 높은데 주식수는 75로 낮으니까 향후 주가 흐름이 좋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리츠증권연구원은 에너빌리티의 분할 또한 같은 상황으로 본 겁니다. 사업 가치가 아니라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을 한 걸 상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떨어져 나가는 시총은 적은데 떨어져 나가는 주식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존속하는 에너빌리티의 사업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시총 감소는 적은데 주식수 감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분할 이후 주가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분할 후 남는 사업회사, 그러니까 종속회사죠. 종속회사의 주가 29,000원에다가 17.6%를 할증한 겁니다. 향후 주가 흐름이 좋을 거라고 가정을 해서 그래서 주당 가치를 24,600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 24,600원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5.3주를 곱하면 약 185만 2천원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로 더해줄 게 있습니다. 바로 로보틱스 주식 3.15주입니다. 리포트에 나온 지난 12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10만 5,700원이고요. 이 10만 5,700원에 3.15를 곱하면 약 33만 3천원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할합병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분할합병 전에는 이 29,000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들고 있는 거죠. 에너빌리티 주주를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 둘을 곱해주면은 총 209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 합병 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너빌리티 기준 주가는 185만 2천원이 되고요. 그리고 로보틱스 기준 주가는 이 33만 3천원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해주면은 218만 5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분할합병 전보다 분할합병 후가 대략 9만 5천원 정도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비중으로는 약 4.5% 정도의 비중이 올라갔다. 그런 이득이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리포트 속에서 분할합병이 에너빌리티 주주한테 좋다라는 핵심 논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사실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는 기업의 주가가 매일 바뀐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로보틱스를 예로 들어보면요. 리포트에 나온 지난 12일 기준으로 종가는 10만 5,700원이었죠. 근데 15일에는 9만 3,500원으로 무려 12,200원이나 떨어졌고요. 그리고 16일에는 8만 9,700원으로 전일 대비 3,800원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보틱스 3.15주의 가치도 기존에는 33만 3천원이었죠. 그런데 주가가 8만 9,700원으로 떨어지니까 여기에 3.15로 곱하면은 28만 2,500원. 그러니까 약 가치가 5만 원 정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향후 에너빌리티나 로보틱스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주주의 득실 또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로보틱스 주가가 막 변동성이 큰데 떨어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로보틱스 주식 3.15주의 가치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지금 이 상황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이 리포트에선 좀 간과된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바로 할인율입니다. 밥캣의 시총이 약 5.5조 원 정도 했고 그리고 에너빌리티 지분율이 약 4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5.5조 원에서 46%는 약 2.5조 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메리츠증권 리포트에서는 이 2.5조 원에다가 40%의 할인율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걸 왜 그랬느냐? 이건 투자회사의 자회사 지분이 단순 계산으로 고스란히 2.5조 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자회사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를 해서 자회사의 주식 가치는 모회사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40%의 할인율을 매긴 건데 근데 관건은 이 40%가 맞냐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통상 자회사 할인율을 한 30에서 50% 정도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애널리스트가 매긴 40%는 그냥 임의로 매긴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할인율을 30%로 잡으면은 투자 부문의 가치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50%로 잡으면 반대로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주주 가치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간과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런 복잡한 방식 말고도 에너빌리티의 주주 가치를 더 심플하게 따지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트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10일 종가 기준 29,000원으로 고정한다는 가정하에 로보틱스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주주들한테 득인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29,000원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그럼 분할 전 에너빌리티의 가치는 이 100주 기준으로 100주 곱하기 29,000원이니까 209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에너빌리티 사업 부문 75.3주의 가치를 보면요. 75.3주 곱하기 29,000원 그냥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이 둘을 곱해버리면 약 157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둘의 차이는 52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봐야 될 거는 이 로보틱스 주식 3.15주의 가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둘의 갭이 52만 원 차이가 나니까 이 3.15주의 가치가 최소한 52만 원은 돼야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손해를 안 본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주당 약 16만 4천 원 이상은 돼야지만 에너빌리티 주주가 손해를 안 본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6일 종가 기준 로보틱스 주가는 8만 9,700원이고요. 이거를 3.15로 곱하면 약 28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일 기준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기존 주주가 24만 원가량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이 증권가도 애널리스트마다 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느 리포트에서 나온 주주가치 판단이 무작정 옳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그게 틀리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에너빌리티하고 밥캣 그리고 로보틱스 3사의 주가는 날이면 날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잘라서 분할 합병의 득실이 어떻다라고 말하기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근에 에너빌리티가 이번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의 약한 고리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밥캣이나 로보틱스 모두 주주에게 이번 분할 합병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분할 합병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 결의라는 게 뭐냐면요, 이 안건이 올라가게 되면은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 그리고 주주총회 참여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주주총회 통과가 불확실한 쪽이 바로 에너빌리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구조 개편을 하는 3사의 주주별 지분율을 본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두산이 지분 68.2%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주주만으로도 주총회 특별 결의에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캣도 두산의 지분율이 46.1%에 이르죠. 이 경우 증권가에서는 이 정도 지분율이면은 주총 특별 결의에 통과하는데 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의 지분율이 30.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0.5%에 달하는 일반 주주들의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국민연금 지분도 6.8%가 있죠. 이 국민연금의 결정 또한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빌리티의 경우 주주총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에너빌리티의 주총 통과 여부에 물음표를 던지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유안타증권 고경범 연구원이 쓴 리포트인데요. 이것도 함께 볼게요. 여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두산밥캣은 두산그룹 내에서 이익 기여도하고 현금 흐름이 양호한 종목이다. 근데 이 종목을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 그러니까 로보틱스죠. 이 로보틱스로 이전하는 이슈에서 주주 저항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와 있고요. 또 이쪽에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아서 주주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구가 써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주주들은 로보틱스 주식을 받을 투자 부문의 가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투자 부문의 경우 자체 사업 없이 밥캣 주식만 들고 있는 비상장사죠. 이에 따라서 이 투자 부문의 본질 가치를 평가할 때 본질 가치 평가가 어렵습니다. 밥캣 지분 그 시가 그 자체로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된 투자 부문의 주당 가치는 12,210원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 로보틱스의 주당 가치인 8114원으로 나눈 결과 그 합병 비율이 로보틱스 1대 투자 부문 0.127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에너빌리티 투자 부문이 이 밥캣의 본질 가치 기준으로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면 어떨까요? 이 밥캣의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유명하죠. 이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하고 수익 가치 모두 판단해서 아마 본질 가치로 봤다면 시가보다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에너빌리티 주주는 로보틱스 주식 3.15주가 아니라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그런 만큼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이 합병 비율이 좀 낮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분할 합병 비율은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될 건은 없습니다. 다만 에너빌리티 주주들로선 이번 분할 합병 비율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고,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해서 분할 합병 안의 주총 결의 자체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에너빌리티의 경우 이 주식 매수 청구권에 따라서 매수해야 될 주식 총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약 6천억 원 정도 되죠. 이 6천억 원을 넘으면은 회사가 분할 합병을 해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에너빌리티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2890원이고요. 이걸 주식수 기준으로 따지면은 2872만 주, 지분율로는 약 4.5%가 주식 매수권을 청구할 경우 분할 합병이 중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이번 분할 합병을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번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